안녕하세요. 네, 이은경입니다. 오늘 만화책 이야기 좀 해볼게요. 만화책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만화책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해도 될까요? 미워해야 될까요? 보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제 그만 보게 해야 될까요? 그만 보게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네. 만화책은요, 참,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숙제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저귀를 한 번은 떼야 되잖아요. 아이들 기저귀 뗄 때 언제쯤이 좋을까? 혹은 또 어떤 방법이 좋을까? 여러 가지 방법, 뭐, 예쁜 변기도 사보고, 또 뭐,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또 뭐, 두돌 때 시도해봤다가 안 되면 한 달 있다 또 시도하고 이러면서 기저귀 뗄 때 고생했던 것처럼 만화책은 한 번쯤은 떼야 되는 과목 같은 거, 네, 통과 의뢰 같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런 통과 의뢰가 어떤 친구들은요, 수월하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정말 몇 년간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하세요. 대부분 친구들에게 적용될 만한 만화책에서 글책으로 수월하게 서로 힘들지 않게 즐겁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요새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저희 아이들의 사례도 있지만 교실에서 봤던 많은 친구들이요. 만화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만화책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걱정스러웠던 친구들은 6학년이 되어서까지도 만화책이 아니면 책을 읽지 못하는, 읽을 수 없는 친구들이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집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다면 조금만 더 아이 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지금까지 만화책만 읽고 있지 않도록 조금 좀 봐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질문도 많이 하셨고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너무 많은 과제, 만화책에서 글책 넘어가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지금까지 공부했고 또 고민했던 방법들, 그리고 시도했던 방법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요, 만화책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쵸? 네. 저는 만화책을 권합니다. 언제? 읽기 독립할 때. 네. 읽기 독립하는 시기에요. 만화책만큼 좋은 게 없어요. 엄마한테 계속 읽어달라고 하던 아이가 스스로 읽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할 때가 바로 만화책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예요.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만화책을 막 전집으로 사주시죠. 이만큼 빌려도 주시고, 네, 뭐 중고 만화책 나왔다 그러면 얼른 가서 사다가 또 갖다 주시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아이는 정말로 즐겁게 읽기 독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마웠던 만화책인데요. 이제는 그 만화책이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만화책만 보고 있으니까요. 그 모습이 너무 싫은데 아무리 글책을 읽으라고 사다 주고 빌려주고 설득하고 읽어주고 해도 아이는 만화책에 빠져서 빠져나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요, 사실 학교에서는 만화책이냐 글책이냐 이거에 대한 그 어떤 뚜렷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독서 교육이라는 그런 어떤 뚜렷한 과목이 없을 뿐더러 독서는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꾸준하게 하고는 있지만 어떤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신의 아이를 파악해서 직접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요. 학교에다가 지금 당장 어떤 걸 원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더 부모님께서 이 부분을 가장 잘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아이마다 만화책에서 글책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마다 책에 대한 자신의 어떤 그런 호감도도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요. 타고나기를 책을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책을 읽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친구가 있는 반면 만화책이 아니면 읽지 못하는 친구들의 특징 중 하나는 책 자체는 좋아하지 않지만 만화책이니까 읽는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취향의 차이가 있는데 아이마다 책에 대한 취향의 차이가 있고 어휘에 대한 수준의 차이가 있고 책을 읽어왔던 경험의 차이가 있고 또 책을 읽는 집안마다의 가정마다의 분위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친구에게 일괄적으로 3학년이 올라가면서부터 만화책은 금지입니다. 3학년 때부터는 글책을 읽으세요 라고 교육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빠른 친구들은
유치원 1학년 때 정도만 만화책을 붙들고 있다가 바로 글책으로 넘어가고 제가 말씀드렸던 독서 선행 있죠? 네, 선행을 정말 쭉쭉쭉 치고 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이미 성인의 도서를 읽어낼 수 있는 정도의 사고력과 지적 수준을 갖추는 경우도 있고요. 정말 드물어요. 네. 이 친구들은 될 놈들입니다. 일부 될 놈들 있죠? 네. 그런 친구들이고요. 대부분 친구들은 3, 4학년까지도 만화책을 더 선호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조금 스스로 생각해도 약간 유치하게 느껴진다던가 아니면 혹시나 우연히 마음에 드는 호감이 가는 글책을 운 좋게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읽고 있는 게 사실은 만화책입니다. 어른들도 만화책 보잖아요. 저는 저희 남편이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아, 어른도 저렇게 만화책을 읽는구나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장하는 친구들은요, 지금 만화라는 취미보다는 독서를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두뇌를 개발시키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글책으로 적당한 시기에 잘 넘어가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통과 의례. 네, 초등 때 한 번은 겪어야 될 진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요. 어머님들 생각해 보세요. 만화책이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 재밌습니다. 내용과 상관없이 만화라는 장르 자체는 정말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는데, 그거를 대체할 만한 거는 스마트폰 게임 정도? 네, 유튜브 영상 정도? 그 정도 되면 대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3학년이 됐고 2학년이 됐고 4학년이 됐고 했으니까 왠지 그 학년에 필독도서를 읽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에 만화책을 읽던 아이한테 필독도서를 갖다 줍니다. 필독도서가 아이들한테는요, 교과서보다 더 어렵고 힘든 책이에요. 그중 재미있는 책도 있어요. 그런데 필독도서는요, 재미보다는 교훈, 문학적인 가치, 그리고 교육적인 효과를 염두에 두고 선정된 도서이기 때문에요. 흥미 위주의 만화책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만화책에 익숙해져 있던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막 재미있는 대사들, 그리고 중간중간 주어지는 어떤 짤막짤막한 정보들에 익숙해져 있던 친구들이요. 쭉 글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를 지닌 감동이 있고 어떤 정보가 가득한 그런 글책에 쉽게 적응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필독도서를 읽으라고 아무리 쌓아놓고 사주고 강요를 해도요, 아이는 절대 꿈쩍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어른의 책을 읽는 것과 같이 어른들 읽는 신문을 읽는 것처럼 굉장히 낯설고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아이들은요,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하잖아요. 그게 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재미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면 만화책을 대체할 재밌는 걸 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시도했다가 성공했던 것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잡지가 있었어요. 과학 잡지. 좋아하는 분야의 잡지가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 과학이든 수학이든 국어든 상식이든 뭐 세계의 역사 뭐 이런 식으로 잡지로 나온 것들. 잡지는 좀 부담이 덜합니다. 그래서 잡지를 좀 먼저 활용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보는 엉덩이 탐정 같은 책 있죠. 글책은 글책인데 뭔가 만화의 느낌이 나요. 책 자체가 만화처럼 그림이 만화스럽게 그려져 있고 대사도 굉장히 만화책 느낌이 나는 그런 대사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 활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고학년 올라갔을 때는 윈피키드 다이어리 같은 시리즈 있죠. 이렇게 좀 정형화된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정형화된 교육적인 가치를 가진 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책들은요, 우리 아이 친구들에게 어떻게도 어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변형된 형태 있죠. 나무집 시리즈 이런 것 같은 그런 책들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요. 그런 책들을 모든 그 시리즈들을요, 조금 파악을 하고 계시다가 아이한테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운 좋게도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책이 있다면 이제 그 시리즈로 미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이제 사주려고 할 때요, 부모님께서 책을 사주실 때, 기준을 좀 정하세요. 아이한테 책을 사줄 테니까 서점에서 한번 골라봐 라고 하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때 아이들은 만화책권으로 달려가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만화책 한 권, 글책 한 권, 이렇게 고르라고 해보세요.
네, 만화책을 아예 빼는 건 너무 슬프죠. 그런데 글책을 한 권 고르면 만화책도 살 수 있다라는 걸 알면요. 이렇게 두 권을 고르는데요. 그 많고 많은 글책들 중에서 어쨌든 하나 고르긴 해야 되기 때문에 길을 쓰고 조금이라도 재미있는 책, 내 마음에 드는 책을 고르려고 합니다. 골라온 걸 보면요. 사실 이거 글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탐탁지 않으실 텐데, 그래도 만화가 아닌 책을 골라왔기 때문에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아이의 취향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우리 아이가 요런 걸 좋아하는구나. 요런 걸 재미있어 하는구나. 라고 취향을 파악하셔서 그 취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고, 네. 그리고 그 취향에 맞는 책들, 비슷한 종류의 책들을 네, 자꾸 노출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었죠. 제가 세계사 책 이렇게 널어놓은 적 있었다고 방에. 글책으로 넘어갈 때도 그 방법을 썼습니다. 만화책도 있었지만 글책 중에 재미있는 책, 좀 혹시나 흥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도서관에서 무작위로 막 빌렸어요. 서점에서 다 샀다가 재미없어 하면 그것도 너무 아까우니까 도서관에서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한번 읽어볼 법한데 라고 생각되는 책들을 골라서 이제 집에 오면 이렇게 늘어놓고 그냥 뒹굴다가 한번 볼 수 있게 네,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네, 이게 좀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는 아이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됐겠다라고 생각되는 이제는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되는 수준의 어떤 시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엄마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다고 만화책을 갑자기 뚝 끊어버리면 아이가 정말 책이랑 멀어질 수 있거든요.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는 하지 마시고요. 정말 유난히 이 만화책을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이 기간을 좀 길게 잡으세요. 6개월, 1년 정도로. 네. 기간을 길게 잡고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가셔도 될까 말까 한 게 글책으로 넘어가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잡으시고 여유롭게 가시되 끊임없이 계속 시도를 하시고요. 글책을 한 권 읽어냈을 때는요, 특별한 보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만화책을 읽었을 땐 아무 보상이 없다가 글책을 한 권 읽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네 라고 긍정적인 신호를 계속 받는 거죠. 그럼 뭐 어차피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은데 한번 읽어볼까? 라고 해서 글책을 읽었을 때 더 많은 칭찬을 받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럼 오늘도 글책 한번 읽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스스로가 글책을 읽어냈을 때 얼마나 그 이야기들이 더 재미있고 깊이가 있는지를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걸 느끼고 거기에 재미를 느낀 친구들이 이제 글책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하셔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되는 친구가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친구가 대부분이고요. 그냥 냅두면 6학년까지 가고요. 조금 신경 써주시면 부드럽게 즐겁게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 가지 대체할 수 있는 책들, 그런 것들 이렇게 수시로 보세요. 어디서 보시냐면요, 서점에 잘 못 나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장 다니시는 어머님들은요, 아이들 데리고 서점 한번 가는 것도 정말 큰 맘 먹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요, 일단은 먼저 인터넷 서점 있잖아요. 저는 예스24 많이 이용하는데요. 예스24에 매일 한 번씩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린이 분야에서 인기 있는 책들이 어떤 게 있는가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 중에서 만화책 말고 글책으로 된 것 중에 인기가 있는 책들이 있으면 좀 유심히 봅니다. 봐뒀다가 도서관에 갔을 때 그런 책들을 발견하면 그 책들을 우선으로 좀 권해보고 그 다음에 집에다가 좀 세팅을 해놓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방법이 이제 있는데 사실 뭐 정해진 그런 길은 없고 정답은 없고 아이마다 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세요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했더니 조금 더 수월하더라.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요거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네. 언제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 모두 옳은 거 아닌 거 아시죠? 저의 어떤 그런 작은 경험과 작은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되드릴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엄마가 아이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맞아. 우리 아이는 이제는 된 것 같아. 그리고 과학 쪽을 좋아하니까 일단은 과학 잡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아이에 맞는 어떤 글책 넘어가기, 만화책 떼기, 네, 플랜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만화책은 나쁜 건가요? 좋은 건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가 지금 만화책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핵심을 맞추어서 좋아할 다른 거를 얼른 찾아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